네.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수업 주제가 그 서비스하고 액션이었는데요. 이제 왜 인터페이스부터 만들었냐면 그 서비스를 실행을 할 때 아주 간단한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이 없어가지고 먼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실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토픽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서비스의 작동 방식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설명한 게 있었나요? 서비스를? 서비스는 따로 설명한 게 없네요. 음, 네. 음, 빼고 태블릿이 끊겼네요. 잠시만요. 네? 이건 켜져 있는데 어, 네. 연결됐습니다. 일단 그 토픽을 보면은 이게 블루투스가 엄청 토픽을 보면은 이제 노드에서 노드 사이로 일방적인 상황이죠. 일방적. 그래서 이제 발행하는 노드가 따로 있었고 구독하는 노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발행과 구독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갔다가 뭐 이쪽에 있는 토픽을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따로따로인 상황입니다. 이제 토픽 두 개를 따로 발행하고 구독을 시키면. 그리고 이제 이 토픽 같은 경우에는 헤르츠를 줘가지고 일정 주기로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리소스가 낭비가 되는 거죠. 리소스 낭비. 우리가 어떤 변수 하나만 딱 요청하고 받으려고 해도 토픽으로 구현하려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노드 사이에 얘도 이제 그 역할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서버가 있으면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는 서버를 어, 오픈을 해놔야 되고요. 서버가 있어야지 뭔가 클라이언트가 작동을 하겠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이제 연결이 일단 되고 이제 연결이 됐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연결 확인, 접근 확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해요. 요구를 합니다. 요구. 근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는 요게 요구예요. 리퀘스트. 리퀘스트. 네. 리퀘스트를 넣으면은 서버에서는 이제 접근된 게 확인됐고 서버에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아오면은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 처리는 이제 서버에서 일어나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여기까지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해줍니다.
같은 연결에 반응을 해줘. 반응이 이제 리스판스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토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였잖아요. 이제 하나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헤더도 넣고 플롯도 넣고 인트도 넣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쫙 쌓아가면 됩니다.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 하는 거하고 리스판스 하는 거하고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같은 타입으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네, 리퀘스트 하는 메시지 타입이 있고 리스판스 하는 메시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도 두 개를 나눠서 만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파일 하나에다가 만들 거지만 리스판스, 리퀘스트 하는 타입 형태를 위에다가 놓고 리스판스 하는 타입 형태를 밑에다가 놓고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토픽하고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코딩할 때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봤으니까 실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시 VS 코드로 넘어가서요. 네, VS 코드로 넘어가서 인터페이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작성해 놓은 패키지가 그 세 개입니다. 모터틀, 인터페이스, 마이 패키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이번엔 서비스 뷰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새 파일. 어, 제목은 마이 서비스라고 만들게요. 이름은 확장자는 srv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그 서비스 하는 가장 간단한 코드를 할 거면은 두 숫자를 요청을 받으면은 더해서 한 숫자만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리퀘스트 하는 타입은 이제 int 64로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요거를 받을 거고요. 그 사이를 나누는 구분은 빼기를 3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 있는 게 리퀘스트 타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 리스판스. 여기서부터는 리스판스 타입을 쓰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숫자를 더한 어, 음, 썸이라고 할게요. 하나 더 할까요? 썸 멀티플라이 네. 더한 거랑 곱한 거랑 같이 보내는 그런 리스판스. 하나 더 할까요? 플롯 64로 플롯 32로 32 아까 플롯 저희가 32를 썼었죠? 플롯 31을 썼었는데 자동화 생겼었죠. 음. 어, 디비전 네. 네. 나누기 그래서 두 숫자가 오면 더한 거, 곱한 거, 나눈 거 이렇게 리스판스 보내는 그런 어, 서비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패키지랑 CMake 리스트를 봐야 되는데 아마 패키지는 저걸 추가한다고 해서 뭐 바뀐 건 없을 겁니다. 똑같은 로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바꿔야 될 거는 이제 서비스
서비스 파일을 서비스 파일에 my srv 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프로젝트 밑에 srv 파일즈 이걸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빌드가 잘 될 겁니다. 저장하고 이번에 또 헤매면 어떡하죠? 이번에 헤매지 않기를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퀄컴 빌드. 네, 이제 잘 됐네요. 그러면은 또 인식을 못할 테니까 다 끄고 다시 킬게요. 한 번에 인식이 되면 좋은데. 다시 켜가지고 인식이 될 수 있게.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이 패키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드들을 만들면 되겠죠.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두 개의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셋업 파일에 들어가서요.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my 서비스 srv 서버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요. 패키지 이름은 my 패키지 그리고 파일 이름을 simple 서비스 서버 그리고 네, 엔트리는 메인 함수를 엔트리로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서버도 만들고 클라이언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만들게요. 컴마하고 my 서비스 클라이언트 my 패키지에 simple 서비스 클라이언트 하고 메인을 만들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 파일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을 생성을 시켜야겠죠. 먼저 서버부터 만들게요. 하고 my 패키지 폴더 안에 파일 누르고 simple service server.python 만드는 김에 같이 만듭시다. simple service client.python 네, 두 개를 만들고요. 일단은 인터페이스 펍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서비스 서버부터 만들게요. 서버에 넣고 지금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QoS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서비스도 QoS를 잘 안 쓰는데요. QoS 쓰지 않을 거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 있는 my 서비스 요 타입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reate publisher가 아니고 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다 지우고 create 서비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비스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쪽에는 서비스 타입 저희가 my 서비스를 만들었죠. my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네임을 정하는데 약간 토픽 네임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토픽 네임을 쓰면 됩니다.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니까 투 넘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투 넘버. 여기 그 노드 이름도 투 투 넘버 서버라는 노드 이름을 만듭니다. 네. 우리 투 넘버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수는 콜백 함수들입니다. 서비스 타입 리퀘스트도 있고, 뭐 서비스 타입 리스판스도 있고, 서비스 타입 리스판스 크리에이트, 그리고 포인터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QS 프로파일도 있습니다. 근데 QS 프로파일 넣지 않아도 디폴트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예제에서는 QS 프로파일 따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콜백 함수를 넣으면 되는데요. 셀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to number라고 할까요? 넘버. 좀 그러니까 뒤쪽에다가는 콜백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음, 얘는 이제 펍이 아니고 서비스 서버 객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 딱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필요한 거는 이 함수가 아니고 여기 있는 toNumber 콜백 함수가 필요한 거죠. 콜백이 들어올 때는 리퀘스트를 정해줘야 됩니다. QUEST, 리퀘스트가 QUEST죠. 리퀘스트. 그 다음에는 리스판스도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리퀘스트를 받고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리퀘스트에는 그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이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리퀘스트로 퍼스트, 세컨드 요 타입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리퀘스트에 퍼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리퀘스트에 세컨드 얘를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리턴으로 리스판스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리스판스. 일단 리스판스는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리스판스도 3개가 들어가 있죠. 썸이랑 멀티플라이하고 디비전 3개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썸은 뭔가를 적고요. 리스판스 멀티플라이도 뭔가 숫자를 넣어주고요. 리스판스 디비전도 뭔가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너무 간단한 로직이어가지고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얘네 둘을 더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더해서 썸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거를 곱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는 나눠서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는 타입 체킹을 엄밀히 하라고 했잖아요. 얘는 플롯이니까 플롯으로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왜냐면 남은 결과가 네, 뭐 그냥 여기 안전하니까요. 음? 근데 아마 세컨드가 0이 들어가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try 한 다음에 네, 제로 디비전 에러 나면 그냥 무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제 리퀘스트에서 받아온 것들로 리스판스를 정의를 했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서버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 이름도 좀 바꿀게요. 미니멀 서비스. 아이고, 클래스 이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 아래쪽 내용은 뭐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음, 네, 아래쪽 내용 그냥 놔둘게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 서버를 만들었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 차례입니다. 서버만 실행을 한번 해봐도 되긴 하는데 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얘는 이제 멈춰놓고 뭔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리퀘스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음, 음. 근데 이제 서버에서 뭔가 작동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가 get 로거를 통해서 인포로 정보 하나를 띄울게요. 리퀘스트 리퀘스트 점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그러면 이제 서버에 접근하면 출력 한번 하고 리스판스 되는 게 눈에 보이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비스를 쓰는 것도 그렇게 그 토픽 쓰는 거랑 그 차이는 없거든요. 그냥 어, 메소드 명이 좀 다른 거. 그리고 이 콜백 함수에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인자를 두 개를 쓴다는 거. 뭐, 그 정도만 하면 똑같습니다. 토픽이랑. 얘도 여러 군데에서 뭔가 받을 수도 있고. 음,
네, 뭔가 문의가 들어왔는데 하나의 노드에 네, 그럼요. 당연히 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그 터트심을 썼었잖아요. 터트심은 스폰, 킬, 뭐 클리어 등등등등 서비스 목록을 갖고 있었죠. 네, 그 터트심 안에 이런 크리에이트 서비스가 여러 줄이 들어있는 겁니다. 스폰에 관련된 서비스를 열어놓고 킬에 관련된 서비스도 열어놓고 접근이 올 때마다 서비스를 뭔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네, 리스판스를 보낸 거죠. 콜백 함수들이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나요? 음, 스레드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어, 멀티스레드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처리하고 끝나면은 이제 다음 거 처리하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액션이랑 서비스를 여러 개를 노드에 넣어 놓으려면 이제 메인에서 스레드 관련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각 서비스마다 스레드를 하나씩 할당해서 한다든가 어,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석적인 상황인데 이제 로스에서는 그 콜백 그룹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엔트런스 콜백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 어,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잘 동작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클라이언트도 만들어야겠죠. 일단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구조가 비슷하니까 복사해서 클라이언트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은 요 서비스죠. 이게 두 칸을 띄웠을까요? 크리에이트 서비스가 아니고 크리에이트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크리에이트 클라이언트 여기는 서버가 아니고 CLI라고 하고요. 어, 타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타입, 마이 서비스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은 아까랑 똑같은 건데 괜히 전 to number 오타가 있으면 안 될 텐데요. 네, to number 서비스고 그 다음에 뒤쪽은 QoS는 나오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인데 이름도 미리 바꿔놓을게요. 클라이언트. 얘를 만드는 요 밑에 있는 얘도 클라이언트를 바꿔놓고요.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다른 노드에서 요청한 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처리하고 있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버가 프리한 상태이면 그때 리스-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다 처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코드가 뭐냐면 어, 셀프 웨이트 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화일 셀프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메소드인데요. 음, 웨이트 포 서비스 하고 타임아웃을 설정합니다. 플러스로 뭐 한 2초 정도. 네. 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여기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접근을 해서 프리한 상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리한 상태면은 이제 셀프 어, 리퀘스트를 이 마이 서비스의 리퀘스트로 저장을 하고 샌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샌드 리퀘스트. 근데 이제 리퀘스트를 음, 보낼 때 콜 언싱크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시작할 때 한번 리퀘스트 보내면은 이렇게 보내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메인에서 한번 처리를 해줘야겠죠. 어, 스핀을 아예 없애고 그냥 샌드 리퀘스트 메소드로 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일단은 저희는 한 번 하면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걸로, 그리고 스핀을 하지 않는 걸로. 네, 스핀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샌드 리퀘스트를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이게 콜백 함수가 아니고 샌드 리퀘스트 함수로. 자, 그럼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리퀘스트는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음, 변수를 하나 쓸게요. 이제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A와 B가. 일단은 10하고 14로 합시다. 하고 14. 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아규먼트를 옵션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 제가 볼 때는 옵션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얘는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서 노드 샌드 리퀘스트로 해서 옵션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옵션으로 받아서 하려면 이제 시스 모듈이 있어야겠죠. 여기에다가 시스 아규먼트를 쓰면은 옵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음, 아규먼트는 뭐 이건 상관없고, 이쪽에 시스 아규먼트 볼륨에 제로는 내 파일 이름이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그래서 이제 요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뒤에다가 숫자 두 개를 붙이면은 어, 그거를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낼 때 첫 번째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받아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퀘스트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리퀘스트 그 타입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셀프 리퀘스트에 우리 퍼스트하고 셀프 리퀘스트에 세컨드를 정해주면 되죠. 이제 요게 아규먼트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있는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보낼 리퀘스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 명령어가 좀 특이한데, 뭐냐면, 셀프 클라이언트로 저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콜 어싱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콜 어싱크. 그리고 이제 안쪽에 리퀘스트들을 보냅니다. 셀프 리퀘스트. 예. 이제 여기서 준비된 그 객체를 이 콜 어싱크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27번 라인이 실행이 되면 서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콜 어싱크의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결과. 그 결과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퓨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이 클라이언트 콜 어싱크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서버에서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보낸 거잖아요. 리턴을 보냈으니까 그 리턴이 이 퓨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코드가 끝나면 안 되니까 어떤 처리를 하냐면 코드를 여기서 잠깐 멈추는 처리를 하는데 언제까지 멈추냐면 저 이 퓨처가 어, 처리 결과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멈추는 코드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코드가 RCL py에 spin until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퓨처라고 하는 변수가 완료가 될 때까지 여기 안에는 셀프하고 그다음에 저 퓨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요 내용이 돈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서 어, 멈추고 있는 겁니다. 스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다른 코드도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뭔가 토픽을 발행하는 코드가 있다면 이제 여기서 그 코드로 넘어가는 거죠. 실행하다가 만약에 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어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켓을 했으면은 리턴 퓨처에 뭐가 있냐면 캔슬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절트가 있습니다. 결과값을 보내줘요. 결과값을 보내줘요. 그 결과값이 리스판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이제 리턴 값을 뭔가로 받아야겠죠. 그게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로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노드에서 로거를 할게요. 이렇게 로고 인포로 내용을 출력하는데 리스판스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리스판스는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 객체니까 제대로 정보가 출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판스에 음, 어, 썸, 썸 있었고 리스판스에 멀티플라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스판스에 음, 디비전, 디비전, 썸 멀티플라이 디비전, 썸 멀티플라이 디비전, 클라이언트. 음, 음.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번 실행하면은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작성 한번 해보세요. 이걸 좀 잘 할 수 있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은 좀 이 변수가 뭔지를 같이 출력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서비스의 서버를 쓰는 거는 좀 간단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를 쓸 때는 좀 몇 가지를 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만들고 나서 접속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를 보낼 때 콜 언시크로 보내가지고 결과를 받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받기 전까지 계속 스핀을 이어가는 부분. 이제 얘는 이제 결과를 받기 전까지 여기서 블럭이 된 함수거든요. 이게 이것도 뭔가 좀 어, 기다리고 있는 동안을 내가 실행하는 동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get 로걸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되죠. 웨이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웨이팅이 2초마다 한 번씩 찍힙니다. 2초로 설정이 났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제 서버에 접속할 때까지. 어, 네, 이제 어느 정도 코드를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 노드 없애는 거랑 RCLPI 셧다운 하는 거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뒤쪽에다가 로그업, 이제 프린트하고, 이제 디스트로이 하고, RCLPI 끝나는 것까지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노드를 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빌드를 한번 해야죠. 그래서 터미널 열어서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가지고 빌드를 합니다.
네, 빌드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트 투 런을 하는데, 일단은 그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음, 클라이언트부터 실행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근데 저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이 패키지에, 어, 이름이 뭐였죠? 근데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마이 서비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제 웨이팅이 뜨고 있죠. 왜냐하면 서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서버에 접근하려고 이제 지금 요 11번 라인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일단 창을 하나 열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잘못했는데 클라이언트 할 때 지금 여기서 아규먼트 1번하고 2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숫자를 넣어줘야지 에러가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안 쓰고도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런 마이 패키지에 마이 서비스 서버 하면 퍼스트는 인트여야 되는데 인트가 아니었나 보네요. 잠시만요. 퍼스트가 몇 번째 줄에서 이렇게 났지? 127번째 줄 서비스 127번이 아니었나? 퍼스트는 퍼스트 할 때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요. 네, 퍼스트. 어?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아규먼트를 쓰면 얘는 스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넣어버리니까 에러가 있습니다. 네, 인트로 바꿔줘야 되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었는데 실수해버렸네요. 다시 한번. 네, 그러면은 이제 incoming request 3이라고 문자가 나왔죠. 우리가 3번, 2번 이렇게 넣었으니까. 네, 더한 것은 5, 곱한 것은 6, 이제 나눈 것은 1.5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그 until future complete 스핀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제 아주 짧았죠. 음, 그래서 이 사이에서 퓨처를 계속 프린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 돈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돈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안쪽에서 실행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8분인데요. 요거 한번 해본다 그랬죠? 지금 이제 숫자를 안 주고 실행하면 네, 지금 이제 리스트 에러가 떴죠. 이제 1번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좀 복잡한 숫자, 뭐 10이나 6이나 7이나 이렇게 나오고 계산 결과가 잘 나오고요. 서버에서도 잘 받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숫자도 여러 개 한번 넣어서 작동해 보시고요. 해주세요.
네, 50분이니까 이제 다음에는 액션 코드를 하나 가장 간단한 걸로 만들어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고 진행할게요.